야, 우리 새언니? 그 아줌마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야. 내가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 카드 한도 팍팍 늘려주는 호구거든.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들려온 신우이의 비웃음. 제 생일 파티 현장에서 그녀는 제 카드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호구 아줌마 돈줄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승률 100%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는 떨리는 분노를 누르며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타락시키는 법. 변호사가 작정하고 호구 노릇 그만두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자, 이제 내 인생 가압류 들어간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복도 많다고들 해요. 승률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다정한 남편, 그리고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은 인자한 시어머니까지 계시니까요. 하지만 제 완벽한 일상에는 아주 끈질기고 징그러운 기생충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제 시누이 해리 아가씨죠.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남편과 집에서 여유를 즐기려는데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더군요. 당연하다는 듯 거실로 들어온 시누이는 쇼핑백 서너 개를 소파에 툭 던졌습니다. 언니, 나왔어요. 와, 오늘 백화점 사람 진짜 많더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을 거 없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냉장고 문을 벌컥 연 해리 아가씨는 과일을 꺼내 아작 깨물어 먹더군요. 옆에서 책을 보던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는 주말 오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해? 그리고 너 그 쇼핑백들은 다 뭐야? 돈이 어디 있어서 또 쇼핑을 해? 시누이는 남편의 핀잔은 콧등으로도 안 듣고 제 눈치를 살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에이, 오빠는 오빠 동생이 오랜만에 기분 좀 냈다는데 왜 그래? 언니, 이거 봐봐. 이번 신상인데 언니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내 사이즈로 사긴 했지만 저는 한숨을 내쉬며 해리 아가씨가 내미는 원피스를 보았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아도 꽤 비싼 브랜드라는 건 변호사인 제 눈엔 금방 보였죠. 남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백수잖아. 남자친구랑 데이트 비용도 없어서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이런 걸 사? 너 또 엄마한테 돈 빌렸어? 그러자 시누이는 제 팔짱을 꽉 끼며 애교를 떨더군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천사 같은 우리 새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저번에 그랬지? 필요할 때 적당히 쓰라고. 언니, 저번에 준 가족 카드 한도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달만 조금 늘려주면 안 돼? 남친 생일이라 풀빌라 예약도 해야 하거든.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카드를 준 건 순전히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사고뭉치 딸 때문에 가슴 졸이시는 어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적당이라는 말 알죠? 내가 준 카드는 비상용이나 생활비 보조 명목이지 명품 쇼핑이나 여행용이 아니잖아요. 제 말에 해리 아가씨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유, 언니도 참. 변호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언니한테 몇 배로 갚을게. 응? 언니는 마음도 넓고 능력도 있잖아. 우리 오빠가 언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만났다니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시누이를 꾸짖었습니다. 야, 너 진짜 적당히 해. 여보, 당신도 너무 받아주지 마. 얘 버릇 나빠져. 오빠는 가만히 좀 있어봐. 언니가 괜찮다는데 왜 오빠가 난리야? 언니, 이번 달 한도 상향은 오케이. 알았지?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신우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다시 쇼핑백을 챙겨 제 방인 양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을 고치더군요. 거실에 남겨진 저는 남편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미안해, 여보. 동생이 저렇게 철이 없어서 내가 면목이 없다. 남편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 약해진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됐어. 어머니 생각해서 참는 거지 뭐. 그래도 아가씨가 천방지축 저렇게 살아도 뒤에서는 고마워하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베푸는 호의가 나중에 어떤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신우이의 카드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수시로 울려대는 카드 결제 문자 알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제 생일이 다가오자 아가씨는 평소와 다르게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 생일은 내가 진짜 근사한 곳 예약했어.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하자. 언니 좋아하는 스테이크 맛집인데 내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자기 돈 한 푼 안 쓰면서 내가 쏜다는 말이 참 우스웠지만 그래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인가 싶어 기꺼이 나갔습니다. 시내의 아주 비싼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인자한 시어머니와 조금은 미안해하는 남편, 그리고 유난히 들떠 보이는 시누이 해리가 모였습니다. 어머나, 여기 정말 비싼 곳 아니니? 혜린이가 웬일로 이런 데를 다 예약했어? 어머니의 물음에 시누이는 제 팔짱을 꼭 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엄마, 내가 우리 새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언니 생일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언니, 오늘 마음껏 먹어. 내가 특별히 티본 스테이크로 주문했어. 남편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귓속말을 하더군요. 여보, 해리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그래도 당신 생일이라고 신경 쓴 것 같아서 기분은 좋네. 그러게, 철이 좀 들려나 봐. 식사가 무르익을 때쯤 저는 업무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볼일 보러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데 밖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신우이였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죠. 야, 응, 나 지금 그 호텔 레스토랑이야. 당연하지, 내가 예약했지. 내 돈? 야, 너 미쳤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식탁에서 들려주던 아양 섞인 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야, 우리 새언니? 그 아줌마 그냥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바보야. 내가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 카드 한도 팍팍 늘려주는 호구거든. 아까 봤어야 해. 내가 고맙다고 하니까 얼굴 빨개져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수화기 너머의 친구와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타일 벽을 타고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 아줌마 돈으로 다음 주에 너랑 호캉스 갈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 째진다. 나한테는 그냥 평생 마르지 않는 돈줄이지 뭐. 야, 이따가 내가 걔 카드로 선물 하나 더 긁을 거야. 기대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바보, 호구. 제 호의를 비웃음으로 되돌려주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야, 끊어. 다시 연락할게. 다시 천사 신우이 코스프레 하러 가야지. 이따 밤에 다시 톡할게.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단순히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호구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보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거울을 노려봤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수많은 악인을 봐왔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니 참담했죠.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요. 어떻게 해야 이 돈줄이 끊겼을 때의 공포를 뼛속 깊이 새겨줄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판결문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자 해리가가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언니,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요? 많이 바빠요? 스테이크 다 식겠다. 어서 먹어요. 아니, 우리 예쁜 언니. 방금 들은 통화 내용 때문인지 신우이의 알랑방구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의자에 앉아 남편이 썰어준 고기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아가씨, 덕분에 오늘 참 많은 걸 배웠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도, 그리고 사람 속은 정말 모른다는 것도 말이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았는지 남편이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신우이는 그저 싱글벙글하며 와인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성찬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채로 말이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제 손은 이미 테이블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고무를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법전을 뒤적이고 있었죠. 신우이는 그것도 모르고 제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언니, 여기 와인 진짜 괜찮지? 내가 고심해서 고른 거야. 아, 그리고 나 다음 주에 친구랑 호캉스 가기로 했는데 언니가 한도 늘려준 거 덕분에 진짜 럭셔리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언니. 그 호구라는 단어가 신우이의 입술 사이로 비어져 나올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해리가 웬일로 이렇게 살갑게 굴어? 당신 생일이라고 진짜 신경 많이 썼나 봐. 당연하지, 오빠. 내가 우리 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언니, 우리 다음번에는 명품관 같이 갈까? 내가 예쁜 거 골라줄게. 물론 언니 카드로. 신우이는 깔깔대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무례한 손길에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하며 우아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내일 친구랑 호캉스 간다고 했죠? 재미있게 놀다 와요.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고.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남편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카드사 앱을 실행했죠. 가족카드 관리 메뉴에 들어가 신우이의 이름이 적힌 카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 그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제맛이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신우이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친구와 여행을 가며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저는 호텔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계가 체크인 시간인 오후 3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카드사 앱의 분실 신고 및 즉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 거짓말처럼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1분도 안 되어 다시 벨소리가 울렸죠. 2통, 3통, 5통.
화면에는 신우이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깜빡였습니다. 메시지도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카드 왜 이래? 체크인해야 하는데 분실 정지라고 떠. 언니, 전화 좀 받아봐. 친구 앞인데 나 지금 너무 창피해. 언니, 급하니까 제발.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의뢰인과 상담에 집중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는 어느덧 50통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이 되자 그 숫자는 정확히 100통을 찍었습니다. 호구 아줌마의 돈줄이 끊긴 기분이 어떠니? 저는 차에 올라타 조용히 와인 한 병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제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신우이가 꿈꿨던 럭셔리한 호캉스는 이미 악몽으로 변해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분노를 어떻게 법적 응징으로 치환할지 고민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우이의 멘붕은 이제 막 예고편을 마쳤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고성군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신우이가 거실 한복판에서 제 남편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호캉스를 간다며 한껏 차려입은 명품 원피스가 무색하게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인데 카드가 정지라고 나왔다고. 직원이 나를 무슨 사기꾼 보듯 쳐다보는데 내 친구 표정 봤어? 나 진짜 죽고 싶었단 말이야.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구두를 벗고 우아하게 거실로 들어서자 신우이가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개망신을 줄 수가 있어? 나 오늘 내 친구한테 호텔비 내가 낸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갔단 말이야.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차분하게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아가씨 오셨어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그런데 고작 호텔 결제 안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집까지 쳐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고작? 언니, 지금 고작이라고 했어? 내 친구는 옆에서 비웃고 나는 거기서 도망치듯 나왔단 말이야. 빨리 카드 풀어줘. 당장. 신우이가 제 팔을 낚아채듯 흔들자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해리가 정말 많이 당황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준 카드인데 미리 말도 없이 정지시키면 어떡해. 가족끼리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일단 카드부터 다시 살려주자. 응?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툭 던졌죠. 살려주긴 뭘 살려줘. 이미 신고 끝냈고 그 카드 다시는 세상 빛 못 봐. 아가씨, 소리 그만 지르고 이거 한번 읽어봐. 신우이는 씩씩거리며 봉투 속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몇 장을 넘기더니 이내 안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야? 내 카드 사용 내역서잖아. 이걸 왜 뽑아 놓은 건데? 단순한 내역서가 아니야. 증거 1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준비 서류지. 지난 3년간 아가씨가 내 카드로 긁은 총액이 8,400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아가씨한테 생활비 보조하라고 준 카드지. 백수 남친이랑 풀빌라 가고 명품 가방 사라고 준 건 아니었잖아. 신우이는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언니가 필요할 때 쓰라고 줬잖아. 이제 와서 돈 아까워? 변호사식이나 되면서 신우이한테 쓴 돈이 아까워서 소송을 하겠다고?
사람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진짜 정 떨어진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여보, 8,4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혜리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우리 가족이잖아. 꼭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해야겠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가족이라서? 여보, 당신 동생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똑똑히 들어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전 식당 화장실에서 녹음했던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우리 새언니? 걔 그냥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바보야. 내가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 카드 한도 팍팍 늘려주는 호구거든. 그 아줌마 돈으로 너랑 호캉스 갈 생각에 아주 기분 좋다.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렸고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호구 아줌마,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저는 신우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야.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아가씨 같은 인간들 밑바닥까지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준 호의를 발판 삼아 나를 짓밟고 비웃어? 신우이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니, 그건 그냥 친구랑 농담하다가 말이 좀 헛나온 거야. 진짜 내 본심은 아니었어. 말이 헛나와? 본심이 아니면 4명의 도용해서 비대면 대출 시도한 건 뭐야? 증거 2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미수. 내 신분증 사진 찍어서 대출 앱에 올렸던 기록 이미 다 확보했어. 가족이라서 봐주는 건 여기까지야. 신우이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차마 신우이 편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나 전과자 되면 진짜 끝이야. 그 돈도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어떻게 갚을 건데? 일도 안 하는 아가씨가 무슨 수로? 내일까지 아가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내 카드로 산 물건들 싹 다 리스트업해서 가져와.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법원 문 열리자마자 가압류 신청 들어갈 거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밟고 지나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오열 섞인 비명과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너 내가 변호사라는 거 잊었니? 남의 돈 쓰면서 뒤에서 비웃는 건 내 자유지만 그 대가는 내 상상을 초월할 거야. 저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호구 아줌마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짜 포식자가 누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시간입니다. 안방 문을 닫고 들어왔지만 거실에서는 신우이의 통곡 소리가 문틈을 넘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쩔쩔매며 신우이를 달래는 소리, 그리고 이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나야. 잠시만 문 좀 열어봐. 응? 우리 대화로 풀자, 제발.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뒤로 눈물범벅이 된 신우이가 제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서 있더군요. 대화? 무슨 대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당신 동생이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던 거 방금 내 눈으로 확인했잖아.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혜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나도 너무 놀랐고 화가 나. 근데 여보, 고소까지는 너무하잖아. 가족끼리 전과자를 만드는 건 좀. 응? 어머니가 아시면 쓰러지실 거야.
그러자 신우이가 제 발치를 붙잡으며 바닥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언니,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놈의 명품이 뭐라고 남친이랑 기 안 죽으려고 그랬어. 언니 명의로 대출 조회만 해본 거지. 진짜 돈을 빼가려던 건 아니었단 말이야.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응? 내가 빌게 언니. 저는 신우이의 손을 구두 끝으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조회만 했다고? 내 신분증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린 시점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야. 거절당해서 미수에 그친 거지. 내 의지는 이미 범죄를 완성했어. 그리고 너 내 카드 쓰면서 친구한테 뭐라 그랬니? 돈 줄 호구? 제 서슬 퍼런 목소리에 신우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건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느라. 언니가 너무 완벽하니까 내가 자격지심에 그랬어. 진심 아니었어, 언니. 나 진짜 언니 좋아하고 존경해. 자격지심에 내 돈을 수천만 원씩 써? 여보, 당신도 잘 들어. 내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알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다스리는 거야. 저는 화장대에 놓인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신우이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있는 푼돈들. 이미 가압류 신청 서류 작성 끝냈어. 내일 아침이면 법원에 접수될 거야. 네가 내 카드로 샀던 가방, 옷, 구두 전부 다 리스트 뽑아놨으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와. 단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난 바로 소송 진행할 거야.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리고 보증금 압류하면 나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야? 오빠가 말 좀 해봐.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옆에서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애를 아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어? 조금만 숨 쉴 구멍은 주자. 가족이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독하다고? 내 선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건 내 동생이야. 독한 건 내가 아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기생충 같은 년이지. 당신 한 번만 더 얘 편들면 당신이랑 나 이혼 도장 찍는 것도 고려할 거야.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게 당신 탈탈 털어줄 수도 있어. 내 실력 의심하니? 남편은 제 서늘한 경고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절망적인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더군요. 아,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나 죽으라는 거잖아. 무서운 사람인 거 이제 알았으면 행동 똑바로 해. 내일까지 네가 그동안 내 돈으로 산 것들 다 가져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받게 될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빌부터 살던 그 백수 남친한테도 전해. 네가 이제 알거지라는 사실을 말이야. 저는 차갑게 등을 돌려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실로 쫓겨나듯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속은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했습니다. 내일이면 신우이의 화려했던 가짜 세상은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호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 거실에서 훌쩍이던 신우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남편만이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오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해리제, 어제 몇 시간 울다가 갔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회는 3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 기회를 호구 잡는 시간으로 쓴 건 당신 동생이야. 나 출근한다. 현관문을 열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평소 인자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초조한 얼굴로 서 계시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등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가, 수진아, 이게 다 무슨 난리니? 혜리가 새벽에 나한테 전화해서 죽고 싶다고, 새언니가 자기 감옥 보내려 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우리 착한 수진이가 그럴 리 없는데 대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니? 어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기에 마음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거실 소파로 모시고 앉힌 뒤 저는 차분하게 어제 던졌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혜리 아가씨가 지난 3년간 제 카드로 쓴 돈이 8,400만 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까지 받으려다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뒤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호구 아줌마라고 부르며 비웃었고요. 시어머니는 서류 뭉치와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신우이의 녹음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떠시며 한참을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군요. 이게 정말 혜리 목소리라고? 우리 혜리가 감히 너한테 그런 망발을 했단 말이냐?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그동안 아가씨가 명품 사고 여행 다녀도 모른 척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멸시와 범죄였어요. 변호사인 저를 비웃으며 제 등에 칼을 꽂으려 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가족으로 계속 받아들입니까? 시어머니는 결국 제 무릎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가, 내가 면목이 없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다. 그래도 아가, 혜리가 전과자가 되면 그의 인생은 정말 끝이야. 내가 어떻게든 그 돈 갚아줄 테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다오.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한 번만 굽어 살펴주면 안 되겠니? 남편도 옆에서 무릎을 꿇으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저러시다 쓰러지시겠어. 제발 당신이 한 발만 물러나 주면 안 돼? 거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 속에서도 신우이가 지었던 그 비열한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흔들리면 저는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호구가 되는 것이었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신 냉정하게 공증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형사 고소는 일단 유예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아가씨가 쓴 8,400만 원에 대해 오늘 당장 공증을 작성할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반드시 상환하고 어길 시에는 즉시 강제 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요. 둘째, 아가씨가 가진 모든 사치품을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 전액을 이번 주 내로 입금하세요. 셋째, 아가씨는 오늘부로 저희 집 금치산자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경제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혜리 그년 내가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고 와서 빌게 하마. 아니요, 어머니. 억지로 비는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법과 숫자로만 대화하겠습니다. 아가씨한테 전하세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제 사무실로 공증 서류 찍으러 오지 않으면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할 거라고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과 남편의 허탈한 한숨소리가 뒤통수를 때렸지만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된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뺏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으니까요. 이제 공은 신우이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명품백들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더군요. 어머니를 배웅하고 사무실로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마자 제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군요. 신우이가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을 하고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뒤로는 어설픈 명품 카디건을 걸친 신우이의 그 잘난 백수 남자친구가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왔고요. 언니, 왔어. 공증인지 뭔지 그거 하러 왔다고. 신우이의 목소리는 이미 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앉아. 그리고 거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아, 아가씨가 내 카드로 명품 시계 사주고 호텔 풀빌라 데려가던 그 귀하신 몸인가? 제 비아냥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우이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으며 저를 쳐다봤더군요. 언니,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냥 돈 많아서 사주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른다라. 내 카드로 긁은 8,400만 원 중에 상당수가 저 남자의 옷값과 술값, 그리고 데이트 비용이던데? 아가씨, 사랑도 좋지만 상황 파악 좀 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자가 네가 갚아야 할 빚의 절반은 쓴 셈이니까. 저는 신우이가 아닌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본인한테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본인 통장 가압류 들어가는 거? 그 말에 남자친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신우이의 손을 슬쩍 뿌리치며 제게 항변하더군요. 저기요, 변호사님. 저는 진짜 해리가 자기 돈인 줄 알았어요. 집이 아주 부자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얘가 자꾸 선물 사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뿐이지 제가 훔친 건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배신감 어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만 이렇게 쏙 빠지겠다고? 아니, 해리야.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나도 네가 이렇게 무리해서 나 만나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너 설마 그 돈을 나보고 같이 갚으라는 건 아니지?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사나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봤죠.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며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남자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너 진짜 비겁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비겁? 너야말로 사기꾼이지. 남의 카드 훔쳤으면서 부자 행세한 건 너잖아. 나갈 거야. 변호사님, 저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우이를 내팽개치듯 밀치고는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신우이가 허망하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하하, 언니 봤어? 내가 저런 놈 때문에 언니를 호구라고 부르며 돈을 쏟아부었네. 나 진짜 병신인가 봐. 이제야 제정신이 좀 드니? 남의 돈으로 쌓은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야. 그 파도가 나였을 뿐이고. 저는 공증 서류에 펜을 툭 놓았습니다. 사인해. 지금 당장 중고업체에서 입금된 돈 전액 나한테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매달 200만 원씩 입금해.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 내 오피스텔 보증금, 내가 이미 법원에 서류 접수해 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신우이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네일 아트가 오늘따라 무척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사인을 마친 신우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남친도 가고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이 안 돼. 나 진짜 알거지야. 어떻게 살긴 남들처럼 일해서 살아야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권리가 사라지니까 이제야 세상 무서운 줄 알겠어?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화려한 호캉스의 추억이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뿐입니다. 하지만 제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중고시장에 내놓은 물건들이 제대로 팔리고 있는지 감시의 눈길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남친이었던 남자가 소금 뿌린 미꾸라지 마냥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신우이는 한동안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차갑게 입을 뗐습니다. 아가씨, 넋 놓고 있을 시간 없어. 방금 사인한 공증 서류 효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발생해. 오늘 중고업체에서 받기로 한 입금 내역, 내 폰으로 바로 확인시켜줘. 신우이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제 눈에도 선명히 보이더군요. 언니, 이거 봐. 아까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생각보다 감가가 너무 심하대. 내가 살 때는 몇백만 원이 얹는데 매입가는 고작 200만 원도 안 된다잖아. 이거 사기 아니야? 언니가 변호사니까 저 업체 좀 어떻게 해줘봐. 그 와중에도 제 직업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뻔뻔함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쓱 밀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 명품은 매장 문 열고 나오는 순간 중고야. 네가 내 카드로 긁어서 떵떵거리며 들고 다닐 땐 좋았지? 그게 다 내 빚이었던 거야. 업체가 사기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인생에 사기를 친 거지. 그래도 언니, 8,400만 원을 언제 다 갚아? 신우이는 결국 제 책상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 밖 직원들이 들을까봐 걱정되는지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여 우는 꼴이 제법 처량해 보이더군요. 여보, 나야. 잠시만, 우리 해리 저러다 쓰러지겠어. 그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동생을 보더니 차마 제 눈은 못 마주치고 신우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해리야, 일어나.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야. 여보,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진짜 당신하고도 끝낼 준비되어 있어. 남편은 제 섯을 퍼런 눈빛에 입을 꾹 다물고 신우이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오빠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하더군요. 오빠가 좀 빌려줘. 오빠 비상금 있잖아. 언니한테 우선 몇백이라도 입금해주면 안 돼? 나 진짜 신용불량자 되면 취직도 못한단 말이야. 남편이 머뭇거리며 저를 쳐다보자 제가 먼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돈 한 푼이라도 보태주는 순간 그건 증여로 간주해서 당신 지분 재산 분할해서 뺄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건 아가씨가 스스로 져야 할 대가라고. 신우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언니, 제발 나 진짜 살려줘. 내가 그동안 언니 욕한 거 다 내 자격지심이었어. 언니가 너무 부러워서,
너무 잘나서 내가 미쳐서 그랬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면 안 돼? 나 호텔 위약금도 내야 한단 말이야. 호텔 위약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예약한 내 호캉스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신우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우아하게 피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공증 서류에 적힌 대로 행동해. 입금 확인 안 되면 내일 아침 바로 고소장 접수한다. 그리고 아가씨,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지금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알아봐. 그게 네가 말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신우이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무거운 한숨을 뒤로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높은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제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에는 명품 백 대신 채무 변제 독촉장이, 호캉스 대신 고단한 노동만이 남게 될 겁니다. 진정한 지옥은 불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법이죠. 사무실을 나오며 등 뒤로 들리던 신우이의 처절한 곡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깨끗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남편을 통해 신우이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다시피 짐을 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해리 걔 진짜 고시원으로 들어갔대. 보증금 가압류된 거 당신이 안 풀어주니까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짐 보따리 몇 개 들고 울면서 나갔다더라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묻더군요. 저는 우아하게 와인 잔을 돌리며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동생이 불쌍해? 그 고시원 반값 낼 돈도 없어서 나한테 전화 100통씩 하던 그 정성은 어디 가고? 내가 가압류 안 했으면 그 보증금 들고 또 그 백수놈이랑 어디 놀러 갔을걸?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인데 어머니도 몸져 누우셨어. 딸내미가 그 좁은 방에서 컵라면 먹고 산다는 소식 들으시고는 식음 전폐하고 계신다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고용해둔 흥신소 직원에게서 온 연락이었죠. 신우이의 행실을 감시해달라고 의뢰를 해놨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남편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 봐. 당신이 불쌍해 죽겠다는 동생, 지금 뭐하고 있는지. 사진 속 신우이는 화려한 네일아트가 다 벗겨진 손으로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구멍 난 앞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초췌함이 가득했지만 손놀림은 절박해 보이더군요. 이게 해리야? 식당 불판을 닦고 있다고? 어머니가 주시는 돈은 내가 다 차단했거든. 내가 공증 서류에 어머니가 보태주는 돈도 내 채권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잖아. 결국 본인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께서 기운 없는 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주저앉듯 앉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죠. 수진아, 아가, 내가 해리 그년 등짝을 피가 나도록 때려줬다.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자식 농사 잘못 지은 내 죄라고 빌고 또 빌었다. 제발 가압류만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애가 손이 다 부르터서 짓무르고 있더라. 어머니, 마음 아프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지금 닦고 있는 건 불판이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저지른 오만과 방종이에요. 그 손이 짓물러야 정신을 차리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시면 아가씨는 평생 제 뒤에서 호구라고 비웃으며 살 거예요. 그게 정말 아가씨를 위한 길인가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그때 제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언니, 나야. 해리. 목소리에는 예전의 그 앙칼진 기운이나 아양 떠는 톤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고단함에 찌든 맥 빠진 목소리였죠. 왜요, 아가씨? 언니, 나 오늘 일당 받았어. 10만 원. 이거 언니 통장으로 바로 보냈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언니. 허리도 안 펴지고 손가락이 마비될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10만 원? 나한테 갚아야 할 원금이 8,400만 원인데 10만 원씩 840번은 더 입금해야겠네? 아가씨, 용서는 반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입금으로 받는 거야. 내일도 10만 원 벌어서 입금해. 그럼 한번 생각은 해볼게. 신우이는 대답 대신 꺽꺽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식당 주인의 야, 놀면 뭐해? 빨리 안 닦아?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셨죠? 아가씨 이제야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 흐름 깨지 마세요. 어머니가 돈 한 푼이라도 보태주시는 순간 저 아가씨 바로 형사 고소 진행합니다. 제 경고 빈말 아닌 거 아시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남은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했던 대가는 이렇게나 혹독하고 비참한 법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해졌습니다. 식당 주인의 호통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셨고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차가운 식탁 유리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물 한 모금을 삼키고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최종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나도 사람인데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저지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자 배신이었어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세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남편이 갈라진 목소리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해리가 오늘 보낸 그 10만 원, 그게 걔가 평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벌어본 돈일 거야. 그걸 당신한테 보냈다는 건 이제 정말 무언가 깨달았다는 뜻 아닐까? 제발 형사 처벌만은 하지 말아줘. 나 당신한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게.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무릎 꿇고 빌던 그날 제가 그랬죠? 어머니를 봐서 형사처벌은 유예하겠다고요.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대신 이 최종 공증서에 도장 찍으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시며 서류를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가씨가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과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상환을 어기거나 다시 제 명의를 도용할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무는 것에 동의한다는 최종 확인서예요. 그리고 여기 가족 카드는 영구히 폐기하며 향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어머니는 통곡 섞인 한숨을 내쉬며 펜을 드셨습니다. 그래, 뭐냐? 내가 보증 서마. 해리 그년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내 돈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 내가 감시하마. 고맙다, 수진아. 이 못난 시애미 체면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며칠 뒤
사무실로 신우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생활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진 그녀는 예전에 그 화려했던 기생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싸구려 운동화를 신은 발끝은 먼지투성이었죠. 언니, 서류 가져왔어. 나 이제 식당 일 말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구했어. 잠 좀 못 자도 괜찮아. 내가 쓴 돈, 내 손으로 갚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멍청했어. 신우이는 제 책상 위에 꼬깃꼬깃한 상환 계획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해. 언니가 나한테 준 게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 이제야 알아. 나 언니 욕했던 거 평생 참회하며 살게. 정말 미안해. 저는 신우이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끝까지 차가운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매달 입금되는 금액이 아가씨의 반성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시댁 행사 때나 얼굴 보는 정도로 만족하죠.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언니. 열심히 살게. 정말 열심히 벌어서 갚을게. 신우이가 나간 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오늘따라 참 평화롭게 느껴지더군요.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 중입니다. 남편은 이제 제 눈치를 보며 신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 소중함을 깨달은 듯 보였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지만 그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는 순간 당신의 안식처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호의를 배신한 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법이죠. 저는 다시 제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이혼 소송 서류를 펼쳤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 인간들에게 법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이 일이 저는 참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빌런은 누구일까? 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호구 아줌마는 이제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승률 100%의 변호사 박수진만 남았을 뿐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지만 그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는 순간 당신의 안식처는 사라집니다. 화려한 호텔 조명 대신 편의점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밤을 지새우게 된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남의 피땀 어린 돈으로 쌓은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염치 없는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제 등 뒤에서 호구 아줌마라 비웃던 그 비열한 목소리가 영원히 박멸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미소 짓게 합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호의를 배신한 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법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존심을 지켜낸 저 변호사 박수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호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카드를 정지시키세요.